안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큰 글씨로 해두었고요. 총 페이지는 68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번 갑니다. 한국직업사전에서 부가직업정보에 육체활동이 있어요. 육체활동에 해당하는 건 4가지를 써봐봐봐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작년 마지막 문제 사회에 4점으로 나왔어요. 4가지 써라 4점. 제 친구 중에 손웅주라고 있습니다. 아주 말을 잘하죠. 첫자 동그라미 해봅니다. 손웅준 어느려. 한 번 더 넣을 수 있댔어요. 부가직업정보에 육체활동 땡땡 손 사용으로 쓸 경우에는 통상적인 손 사용이 아닌 손으로 정밀함과 숙련을 표현하는 직업에는 이를테면 갈로 안에 해부학자도 땡땡 육체활동 손 사용, 조각가라는 직업명에도 부가직업정보 쭉 내려가서 육체활동은 부가직업정보 5번이죠. 조각가도 손 사용. 동그라미 2번. 허리를 굽히거나 몸을 앞으로 굽히고 뒤로 젖히는 동작이 필요한 직업은 이를테면 오토바이 수리원 생각 안 해보세요. 항공기 엔진 정비원 생각 안 해봐요. 이런 사람들은 육체활동이 뭐가 필요하냐? 땡땡 웅크림이라고 써야 됩니다. 부가직업정보 5번이 육체활동이거든요. 육체활동 땡땡 웅크림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안에 맞추고 부가직업정보 한번 찾아가 보세요. 뭐라고 치면 돼? 검색에 오토바이 수리원 부가직업정보 내려가서 육체활동에 웅크림 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되죠. 동그라미 3번. 사다리, 계단, 발판 등으로 몸을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직업요. 건축업이나 건설업도 해당되겠다, 그죠? 도장원요. 아파트에 페인트 칠하는 사람. 큰 조선 배에다가 거의 완공될 때 페인트 칠하는 사람. 위에 줄을 묶고 내려가면서 페인트 칠해야 될 거예요. 아파트도 마찬가지. 당연히 균형 감각이요. 말로 생각이나 의사를 표현하는 직업. 당연히 어른에게 필요하겠다, 그죠? 교육 관련 직업, 변호사, 성우, 아나운서는 육체활동 땡땡 어른형. 굿, 오케이. 다음 문제 갑니다. 2번. 한국직업사전 또 나왔어요. 부가직업정보 6가지를 써봐봐봐. 당연히 넣을 수 있어요. 점수 주기 좋잖아요. 따라. 부가직업정보는 1번 정규교육, 2번 숙련기간, 3번 직무기능. 3개는 되죠. 정규교육은 하나만 문제 넣을 수 있어요. 거기 3번 문제고요. 숙련기간도 수준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넣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옵니다. 그게 문제 4번이고요. 우측 페이지. 직무기능도 당연히 나와요. 다음 페이지 넘기면 바로 직무기능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1, 2, 3번은 강론으로 하여 각각 문제화할 수 있어요. 자학강도도 나옵니다. 그게 오른쪽에 5번이고요. 육체활동이 위에 1번이고요. 작업장소는 오른쪽 3페이지에 밑에 하단에 신출로 넣을 거예요. 부가직업정보에 작업장소 3가지를 써라. 그래서 3번 문제 갑니다. 정규교육 한번 가보지요. 정규교육은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정규교육 수준 밑줄. 이게 키워드예요. 정규교육 수준. 제목이 정규교육이니까 뒤에 수준 2자만 넣어주면 되겠네. 정규교육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균 학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직업상담원을 검색해보면 정규교육의 대졸 정도 되어 있어요. 대졸 정도는 밑에 미음에 14년 초과 16년 이하인데 이 대졸 정도라는 것은 대한민국 직업상담원의 평균 학력이 대졸이라는 게 아니고 대학 정도 졸업하면 적정히 잘하겠다. 그럭저럭 당황하지 않고 일을 해나갈 수 있겠다. 직업상담원의 정규교육 대졸되어 있는 것은 그 학력 수준을 의미하지 대한민국 종사자들의 평균 학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정규교육 과정은 현행 우리나라 정규교육 수준을 6개로 분류합니다. 수준 6이라 하지요. 독학검정고시도 우리나라 제도지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수준 6을 쓰라 할 수도 있어요. 까탈스럽게 놓으면. 그럼 뒤에부터 먼저 쓰면 돼요. 무학도는 초졸 정도 밑줄, 중졸 정도, 고졸 정도, 전대졸 정도, 대졸 정도 대학원 이상 하게 되면 앞에 기간이 넣을 수 있어요. 초졸은 당연히 중퇴학자도 있을 수 있으니 9년 이하. 그럼 중졸은 9년 초과 9년 이하. 6년 초과 9년 이하. 9, 12, 12, 14, 14, 16, 16년 초과로 가요. 여러분 직업정보론의 기간을 이야기할 때 그 단위가 어찌 쓰이는지 아나? 초과 이하로 가야 돼요. 초과는 넘어서는 기고 이하는 물고 가기 때문에 한 해가 중복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초과 이하, 초과 이하, 초과 이하, 초고파 이하, 초고와 이하, 초과 이하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정규교육만 넣을 수 있습니다. 네, 오케이. 4번 문제 갑니다. 한국직업사전에 부가직업정보 동그라미 2번 숙련기간이 나오는데 숙련기간 수준 9가 있어요. 이거는 1차에도 문제 넣은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례 문제를 하여 특수학교 교사의 숙련기간은 수준 6이고 자학 강도란 보통 작업을 임한다면 무슨 말이고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사례 문제로. 자, 숙련기간 수준 9는 수준 1 약간의 시범 정도. 제가 봤을 적에 한 2주 정도 아르바이트 하거나 인턴인 걸 말해요. 약간의 시범 정도. 그 다음에 30일 이하가 한 달 이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초과 이하로 가요. 초과 이하 넘어서면 초과 부족하면 이하예요. 수준 2. 수준 3이 수습이라 그래. 수준 3은 수습. 수습은 3개월 이하의 법규에 근로기준법에 정해두고 있어요. 3개월 이하. 그러면 수준 2가 1개월 이하니까 1개월 30일까지 묻어가고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 돼요. 그럼 수준 3에서 뒤에 3개월만 잡게 되면 수준 3이 뒤에 3개월이 돼. 그럼 수준 4부터는 배로 가면 돼요. 3, 6, 12, 1, 2, 2, 4, 4, 10이다. 수준 8 조심하고 4, 8이 아니고 10년 이하. 넘어섰다 11년, 12년 하게 되면 수준 9가 돼요. 오케이. 5번 문제 갑니다. 한국직업사전 앞에 뭐에 나옵니다. 부가직업중 자격강도에 2020년 작년 1회 5점에 나왔네요. 한 번 더 넣을 수 있어요. 공부한 사람만 5번 같은 경우 쓸 수 있어요. 단위가 나오기 때문에. 자학강도, 육체적 힘의 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학강도 5단계를 써빠빠빠 하는 문제네요. 문제 좋잖아요. 조심해야 할 것은 네 번째 거예요. 아주 가벼운. 다 알죠? 1차에 했으니까. 보통 작업이 가운데 센터에 박히고. 여러분 가벼운 반대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거운이죠. 그럼 무거운 쓰면 절단 나버려. 무거운이 아니고 힘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힘든 작업. 최고 앞에 아주 가벼운부터 밑줄 쳐봐요. 최고, 그 밑에도 최고, 그 밑에도 최고, 최고예요. 힘든 작업까지는 최고가 들어가고요. 최고 밑에 아주 힘든 작업은 최고가 들어가면 안 돼요. 대신에 이상이 들어가야 돼. 넘어서 버리거든. 아주 힘든 작업은 40kg 이상. 아주 가벼운 작업은 최고 4kg. 우리가 아가야 나면 3.3kg, 3.4kg예요. 우리 직업상담원이 육체활동이 아주 가벼운 작업이거든요. 하드카바 책 한 2권, 3권 정도가 최고야, 드는 게. 그걸 들어 올려야 되고, 때때로는 결제장부라든지 소도구라든지 이런 걸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것을 아주 가벼운 작업이라고 그래요. 직업상담원 조회해 보면 작업 강도 땐 아주 가벼운 작업 되어 있죠. 최고사, 때때로 소도구, 대장장장장장부 등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운반 줄치고 들어 올리고 줄치고 이것이 기준을 삼아서 밑에 당구장 표시 밑에 문제가 나와요. 이걸 결정 기준 4가지라고 그러지. 가벼운 작업은 4kg 2배요. 8kg 뒤에 4예요. 보통 작업 형광펜하고요. 20kg입니다. 예를 20kg는 메가마트든 홈플러스든 이마트에 쌀 20kg를 말해요. 제가 20kg를 한번 들어봤어요. 요새 못 들겠더라고. 카트기 가가는 게 나아. 20kg 혼자 못 들어요. 그 20kg도 제법 무겁는데 최고 20kg 물건을 들어올 그 반을 10kg를 빈더룬이라고 그래요. 빈번이 들어올리거나 운반. 보통 작업이에요. 현장에 일하신 분들은 보통적으로 이 정도는 일을 할 것 같아요. 최고 20kg니까 보통은 한 10kg예요. 힘든 작업 최고 4kg. 40kg는 시멘트 한 푸대예요. 이 점도가 높아가 굉장히 무거워요. 20kg 2배니까. 힘든 작업 최고 40kg 뒤에 20kg 빈더룬. 아주 힘든 40kg 이상, 20kg 이상, 뒤에 40kg 이상, 뒤에도 20kg 이상 있는 단위를 본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 다 말씀드렸어요. 네, 오케이. 넘어갑니다. 밑에 당구장요. 한국직업사전 자학강도 결정기준. 그러니까 5번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자학강도에서 나오면 결정기준을 쓰니까 기출이에요. 처음에 안 놓은 적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5번에 읽어보면 들어 올림, 운반, 미임, 당김. 왜 이게 유력하냐? 민과 당김이 이번에 포인이 바뀌었어요. 들어 올림 가볼게요. 물체에 주어진 높이에서 다른 높이로 올리거나 내리는 형광펜. 운반, 손에 들거나 팔에 걸거나 어깨에 메고 어깨에 메봐. 물체를 한 장소 다른 장소로 옮길 때 그걸 운반이라 그러지. 민, 물체에 힘을 가한 쪽 가운데 닿자 형광펜. 그게 민 거예요. 이어서 힘을 가하면 그렇죠. 이어서 힘을 가하면 힘을 가한 쪽으로 가는 게 미는 거잖아. 그죠? 당김이라는 것은 가운데 7자 힘을 가한 반대쪽. 이어서 힘을 가하면 이쪽에서 힘을 가하면 힘을 가한 반대쪽 이리 오는 것이 당김 아니겠나. 옛날 교재에는 이 교재 아니고
한국직업사전에 밈 들어가 보면 힘을 가면 반대쪽 이래 대해서는 지금 바뀌어가지고 이제가 들어가가 밈이 힘을 가한 쪽, 단계만 힘을 가한 반대쪽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결정기준력. 저는 5번과 밑에 당구장 중에 당구장이 유력하다고 하겠습니다. 밑에 또 당구장요. 요거는 나올 확률이 그리 높지 않지만 쪼잔한 출제자가 있으면 낼 수 있어요. 저 같으면 내버리죠. 제가 좀 쪼잔하거든요. 자학 강도 세 가지요. 진례, 실외, 실내점 외에요. 참고로 직업 상담원은 실내로 되어 있습니다. 뭐야? 눈 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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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바람이 치는 바다가 이거요. 눈비 바람과 온도 변화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여자 밑줄 75%m요. 그것을 실내라 그래요. 그럼 실내는 눈 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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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자 밑줄 뭐 보호를 받지 못하면 밑줄 75% 이상이 실외라면 그리 써야 돼요. 실내 외는 5자 밑줄 비슷한 비율. 네, 오케이. 4페이지 넘길게요. 6번 갑니다.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정보 중 직무기능이 있습니다. 직무기능은 부가직업정보 3번이에요. 1번 정규교육, 2번 숙련기간, 3번 직무기능, 4번 자격강도, 5번 육체활동, 6번 작업장소, 7번 작업환경, 8번 유사명칭, 9번 관련직업, 10번 자기면허, 11번 포준직업 분류 코드번호, 12번 포준산업 분류 코드번호, 13번 캡코 코드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3번 직무기능요. 6번 놓을 확률 좋아요. 왜냐하면 밑에 매트릭스 포하고 같이 나오거든요. 가로 세로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6번은 밑에 표로도 넣을 수 있습니다. 갑니다. 자료 D 데이터. 자료와 관련된 기능은 만질 수 없으며 숫자, 단어, 기호, 생각, 개념 그리고 구두상의 표현을 포함하여 자료를 하는 거죠. 누가? 공무원이나 사무직 이런 사람들은 그 하는 직무가 주로 종이가 놀아요. 이런 사람들은 직무기능 땡땡 자료 이렇게 쓰는 거죠. 하위 명칭은 종합, 조정, 분석, 수집 있고요. 배일관 복잡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밑에 표에 보면 수준 0인 종합이 가장 어렵다, 디피컬하다 이 말이에요. 다음 사람, people. 인간과 인간처럼 취급되는 동물줄 치고 개, 고양이, 코끼리, 물개 이런 동물 사육사 있죠. 동물 사육사는 뭘 다루나요? 1번 자료, 2번 사람, 3번 사물 중에 뭐예요? 코끼리 조련사 태우게 이런 직업이 있잖아요. 코끼리 조련사. 그런 사람 직무기능은 종이도 아니야. 자료가 코끼리가. 사람도 아니야. 사물이 아니야. 망치, 벤치, 드라이브, 굴삭기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물을 다루는 직업도 사람에 포함시킵니다. 하위 명칭은 자문, 협의, 교육, 감독, 오락, 제공 등이 있으며 사람관계는 위기가 없거나 희박하다. 사람의 성격에 따라 자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저는 교육을 좋아할 수도 있고 야구 감독처럼 감독을 좋아하는 사람, 송혜쌤처럼 오락정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위기관계를 정하기 어렵다. 사물 T. 사물과 관련된 기능은 기계 장비 가지고 작업하는지 기계 장비를 치고 그게 사물 아닙니까? 이때 기계 장비는 뭐가 있어요? 기계 장비요. 기계 장비입니다. 뭐 첨삭, 드릴 뭐 다 들어가겠죠. 또 관련이 없는 보조도구라는 것은 망치, 일본말로 벤치, 드라이버, 송곳, 대패 이런 게 다 보조도구잖아. 다 사물 가지고 노는 직업이에요. 또 무생물로서 물질, 재료, 기계, 공구 등을 다루는 것을 포함하죠. 사물입니다. 하위 명칭은 설치줄 치고 설치는 영어로 세팅업인데 가장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사물도 뒤에 보면 활동 수준이 다르다. 설치, 정밀 작업, 제어 조작, 조절 등 활동 수준이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 밑에 표 그대로 넣을 수 있어요. Why? 왜요? 우리 1차에 수준을 더하라 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뭐 교육은 2번이다. 왼쪽 수준이. 정밀 작업은 1이다. 하위 수준명을 써놓고 수준을 더하면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관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갈로를 넣어놨죠. 그 중에서도 갈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밑에 답이 있습니다만은 종합, 조정, 분석 이번에 분석이고요. 수직, 계산 그 밑에 기록이 나올 거예요. 사람 피플에는 자문, 협의가 답이고요. 왜? 협의가 1차에 답으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교육, 감독, 오락, 제공, 말하기, 신호 이렇게 나올 거예요. 최고 밑에는 서비스가 나오겠지. 설치, 정밀 작업, 제어, 조작, 운전, 수동 조작. 조작이 계속 걸려요. 제어, 조작이 앞으로 뒤로 가고 조작. 제어, 조작, 운전, 수동 조작. 네, 오케이. 밑에 당구장 갑니다. 한국직업사전 작업환경 오요수. 이거 2010년 전에 대빠에 많이 나왔어요.
작업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환경, 미세먼지 이런 거 중시되듯이 5요소를 써라 이라면 저온, 고온. 플러스라면 신체에 불쾌감을 줄 정도로 저온이거나 갑자기 저온으로 급변하는 환경은 작업 환경 땐 저온으로 써야 돼요. 반대로 신체에 불쾌감을 줄 정도로 고온이거나 갑자기 고온으로 급변하는 직업은 고온으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습도가 많다, 다습 줄치고 세 가지만 이야기해보자. 저 같으면 낼 것 같아. 좀 많은지, 상상 추리력이 있는지. 다습 지역에 노출되어 있는 직업은 1번 목욕관리사, 다른 말로 세신사를 그래. 그 다음에 수영 코치, 잠수부, 해녀, 선원 이런 직업은 반드시 작업 환경에 다습 이렇게 되어 있을게요. 여러분 확인해 봐요. 소음진동, 경찰관, 교통경찰관, 위험내재 대기환경, 위험내재 줄치고 위험내재만 5개 물을 수 있어요. 많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지금 5요소란 전기적료. 지금 제가 강의실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402호였어요. 우리 이 안에도 전기가 지금 난립되어 있어요. 저기다가 제가 쇠 젓가락에다 물 묻혀가 확 쏘시면 되겠네, 2개를. 전기 받겠죠, 그죠? 어느 사무실이나 피복이 벗겨진 전기라든지 고압전선이라든지 노출될 수 있어요. 전기적 위험을 쓰는 거예요. 기계적 위험, 그 다음 폭발력. 요새 가스버너라든지 휴대용 버너 가스 많잖아. 그 폭발하면 화상 입어요. 그 다음에 일본에 지금 방사능 뭐 푼다 안 푼다 바닷가에 그런 말 많죠. 이전부터 우리나라도 한국직업사전에 방사선, 방사능. 방사능이 붕괴됨에 따라 알파, 베타, 감마선이 나오는데 그 선을 방사선이라고 그래. 특히 사람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것은 감마예요. 감마선은 혈액을 응고시켜버리지. 이런 위험 요소를 쓰고 있다. 따라 하든 말든 한 해봐요. 전기적, 기계적, 폭발, 화상, 방사성. 이것도 충분히 넣으셨습니다. 네. 오케이. 다음 문제 7번요. 공공직업정보와 민간직업정보를 설명하시오. 공공직업정보는 위에 워커넷이라고 써봐요. 민간직업정보는 위에 배륙시장이라고 써봐요. 워커넷을 보면 객관적 기준 객 동그라미, 지속적 지 동그라미 1번 위에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포괄적 정보를 다뤄요. 전 동그라미. 워커넷 들어가면 무료입니다. 당연히 우리 세금이지만 저는 이를 객지 전무라고 합니다. 객지에 가면 전무하더라 이런 거죠. 객관적, 지속적, 전체 산업 무료예요. 그럼 민간직업정보 배력시장 등 이런 거는 한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만들고 임의적으로 편집하고 이래야 하죠. 객관적 반대는 자의적, 임의적. 지속적 반대는 일시적, 불연속적. 전체 산업은 특정 직업, 조심해라고. 전체 산업은 범위가 큰 거고 특정 직업은 범위가 줄어들어요. 그럼 특정 직업은 뭘 의미하게? 네, 영리가 되는 것, 돈 되는 쪽으로요. 민간 직업 정보는 영리 추구예요. 누구 한 명 임대료, 전기세, 물세, 수도세 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가 영리 추구해 그걸 갚아야 되기 때문에 돈 되는 쪽으로 특정 직업에 국한시켜요. 배luc시장도 최고 앞에 메인 화면에 그 광고, 네모 박스 광고 있는 것은 돈 되는 걸 앞에 올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무료 반대는 유료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5페이지 위에요. 당구장 표시 2020년 작년 2회 4점으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해두셔야 돼요. 미시라는 것은 미시할 미자인데 볼 시자. 짧게 보는 직업 정보로서 그 존폐 기간이 짧아요. 생명력이 짧다 이 말이죠. 뒤에 나오는 구인 정보, 구직 정보는 길어야 3개월밖에 안 돼요. 모집 채용 기간이 끝나면 사장되잖아요. HRD 넷에 나오는 전문진의 직업상담사 강의도 길어야 3개월이에요. 개강되면 안 보여요. 이런 것은 대표적인 정보이긴 하나 미시고 거시는 노동시장의 추이 멀리 봅니다. 미래사회 변화, 미래직업 전망. 오케이. 다음 8번 문제 가겠습니다. 한국직업사전 끝났고요. KSCO요. 코리아 스탠다드 클래시피케이션 오큐페이션. 한국 표준 직업분류 가보시죠. 작년, 재작년 다 한 번씩 나왔네요. 2020년 1회 나왔고요. 2019년 3회 6점 나왔어요. 직업상담사가 되실 분들이 그게 직업인지 아닌지 모르고 앉아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낼 수밖에. 2010년 전 통계에 2차에 가장 많이 나온 문제가 얘예요. 8번요. 5개 써라 5점, 6개 써라 6점, 7개 써라 7점. 저는 이를 이자 주식 주 동그라미, 연금연 동그라미, 3번에 첫자 경마경 동그라미, 4번에 학습학 동그라미. 저한테 배운 분들은 다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5번에 봉사봉 동그라미,
6번 저 뒤에 불법적인 불동그라미. 7번 첫자 자요. 저는 이를 주연갱학 봉불자, 주연갱학 봉불자라고 해요. 이렇게 해두었어요. 이자 주식 배당 임대료는 뭐가 부족해요? 주식 중에 지급 4대 요구 중에 계속성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자 받아 묻나? 주식 배당 계속 매년 매해 놓으나? 임대료요. 또 경제성이 없어요. 내 노동의 대가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경제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을 안 봐요. 9번 먼저 봐요. 지급의 4대 요소는 계경사윤이 되겠습니다. 지급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노동의 대가로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또 계속하여 일어나야 되고, 또 반사회적이지 말아야 되고, 비윤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위에 8번 문제가요, 지급으로 보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 2번 연금법, 국민연금, 생활보장법 등 사회보장에 의한 수입, 경마, 경륜 등 배당금에 의한 수입이 있는 경우요. 교육기관의 재감이 학습에만 전념하는 경우 이게 누구? 학생 아이가. 학생은 돈 버려오나 부모가 버린 돈 닦아서나 돈 많이 써죠, 그죠? 경제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경제적 학에서 보면. 그래서 직업으로 보지 않음. 그 다음 봉사활동, 특히 무료봉사요. 경제성이 없잖아요. 지주와서 하는 건데 처자식 먹고 살 수 있어요. 직업으로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6번에 강도, 절도, 매춘, 밀수, 밀매 이런 것은 불법적인 활동은 반사회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직업으로 보지 않아요. 어딨어? KS, CO였어요. 그러나 정작 본인은 직업이다 할 수 있어 없어? 본인은 직업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매춘하시는 분요,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아들 서울에 법대 다녀요. 사법고시 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돈을 번 다음에 자기 스스로는 직업을 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 직업을 안 본단 말이야? 한국포준직업분류였어요. 절도요. 여러분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요, 자기 원칙을 지키면서 새벽 1시에 출근, 새벽 4시 퇴근, 반드시 좋은 일에 뭐 일부분 쓴다 이러면 자기 스스로는 직업을 할 수 있지만 어디서? K에서 CO에서 NO. 9번 밑에 당구장 들어갑니다. 여러분 9번 문제에서 계속성이라 그랬는데 이게 애매하고 모호해요. (1년) 중에 6개월하고 6개월 쉬면 계속성이가, 한 달 30일 중에 홀수 일을 하고 짝수 일 쉬면 계속성이가. 그래서 한국포준직업분류에서는 계속성의 의미를 적어놓고 있어요. 4대 의미. 첫째, 매개현명. 제가 목소리 좋게 하여 매개현명 4대 요소요. 놓으셨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읽어볼게요.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하는 것. 당연하네요. 계속성이네. 보통 직장인 이렇잖아요.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해운대 강안리에 여름에만 투브 렌탈하는 날씨는 여름에만 하시고, 무주의 설천만선이나 강원 하이랜드나 양산 스키장에 일하는 분들은 겨울에만 일해요. 계절적으로만 일을 하지요. 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아저씨 그 직업이요? 하면 니킥 날라와요. 직업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계절적으로 행해도 직업으로 본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3번, 4번 묶어요. 오른쪽에. 건설업의 단순 노무자라고 쓰고 싶은데 좋은 말로 그냥 건설업의 노가다라고 써봐요. 좋은 말로는 단순 노무자입니다. 그런 사람들 장마 오고 비가 오면 못 가. 4번이에요. 비장마가 며칠 날 올지 주기적으로 올지 몰라요. 3번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비가 안 오면 계속 의지와 가능성이 있으면 직업으로 보는 거죠. 4개 현명이 되겠습니다. 넥스트 페이지 10번요. 10번 갑니다. 한국포준직업분류입니다. KS, CO입니다. 코리아 스탠다드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직업 아큐페이션. 사용 목적. 저는 이를 사취 특급이라고 해요. 나올 확률 높아요. 그래 캐코 코드보다, 한국직업사전보다, 한국포준산업분류보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업 알선을 위해서는 이걸 보고 있어요. KS, CO요. 1번. 각종 동그라미 사회경제통계조사의 직업단위 기준요. 구인구직 안내나 취업 알선을 할 때 이걸 보고 한단 말이에요. 아시나요? 이거요. 대분류 10개요. 1번 관리자, 2번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8 강대인, 4서판 농기장, 9 단순 노무 종사자, 마지막 아미 A 군인. 이거를 가지고 상담한단 말이에요. 3번. 직종별 급여라든지 급 동그라미, 보너스 수당 결정 기준으로 삼고했습니다. 4번.
직종별 특정 질병, 이를테면 1번 관리자의 질병은 뭐 코로나19라든지 암 발생률이라든지, 2번 전문가 및 관련 사무 종사자는, 서비스 종사자는, 판매 종사자는, 농림업, 숙련, 기능업 및 관련 기능종,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질병 사망률, 이완율 밑에 있어요. 일정 기간 내 환자 발생 수요, 산재보험료율, 교통사고 보상 등 결정 기준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사취 특급 나올 확률 높아요. 난주계 직업 심리학, 직무 분석의 사용 목적 들어가면 이모 찍찍하게 놓을 거예요. 그 이모 찍찍과 여기 놓는 10번은 비교해야 됩니다. 제가 난주계 직업 심리학 3교시인데 직업 심리학 3교시 이모 찍찍 직무 분석의 목적할 때 용도요. 교재 6페이지에 10번 보세요. 비교하세요. 그런 걸 한 번 더 제가 할 겁니다. 밑에 오케이 밑에 당구장 한국표준직업분류 제7자 개정 내용요. 여기 최근 겁니다. 이게 왜 놓을만 하냐면 이게 아마 2018년도에 개정되었을 텐데 문정부 때요. 6차 개정이 8점으로 놓은 적이 있어요. 근데 2018년도 바뀌었고 2019, 2020 지금 3년째거든요. 제가 계속 예상할 때마다 이거 놓은 데였어요. 2018년도 개정되어 가지고 2019년도 재작년에 노래 불렀고요. 놓은다 안 나왔어. 작년에도 노래 안 나왔어. 올해 1회요. 나올 수 있습니다. 첫째 동그라미 해봐. 전사고자요. 1, 2, 3, 4 동그라미 전사고자. 오른쪽 지세 사기요. 가볼게. 전문 기술직 직무 영역 확장하여 등 지 동그라미. 지식 정보와 사회 변화상 반영. 2번 사회 서비스 일자리 직종은 세분해야 돼요. 왜? 뒤에 보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사회 서비스 일자리가 늘어나잖아요. 그 직종은 지금 다 세분화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설할 건 신설했죠. 뒤에 세 동그라미. 동그라미 3번. 고 동그라미. 고용 규모 대비 그동안 분류 항목이 적었던 사무직 판매 서비스가 세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학의 조교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사무직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뚱뚱 뭉쳐서 그냥 사무직 하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분화했죠. 판매직도 너무 많아요. 판매도 얼마나 많아요. 영업 판매, 사무실 판매, 노상 판매, 톨게이트 판매, 뭐 엄청 판매가 많거든. 서비스도요. 백화점의 서비스, 경찰도 서비스, 다 서비스는 이거를 세분했다. 언제? 2018년 제7차 개정하면서 주요 내용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지금 자동화 기계가 계속 잘 되고 있어요. 자동화 기계의 진전에 따른 단순 기능직 기동그라미 기계 조작직 직종은 통합해버렸다. 3번 D는 세분이고요. 4번 D는 통합이에요. 그래서 첫째 다면 전사들은 보통 고자다. 저도 마음이 안 편해요. 전사를 고자로 치부하기에는. 뒤에 지세 사기하여 뒤에 땡땡 D는 몰라도요. 땡땡 아까지 왜? 경험 있잖아요. 6차 개정 8점으로 나왔다니까. 7차 개정도 언제든지 넣을 수 있어요. 밑에 당구장요. 오케이. 포괄적 업무 종사자는 갈로 안에 봐봐. 2010년 작년 4회의 통합이에요. 작년 마지막 시험을 제가 4회를 해놨는데 작년 3회요. 작년 2회 이럴 수가 있나? 작년 2회, 3회, 4회 다 나왔단 말이에요. 포괄적 업무라는 것은 한 명이 유사한 일, 포괄이니까 유사한 일 두 가지 이제 종사입니다. 의과 대학 교수라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는 조리와 배달고이라든지, 세 번째 노는 제빵원인가 판매사라든지 다 유사한 일이에요. 이거 어디에 분류하느냐? 1번 주된 직무 우선의 원칙, 2번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의 원칙, 3번 생산 업무 우선의 원칙 다 아실 거예요. 답은 주체시험으로 하여 요거는 뒤에 부연 설명은 제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에 있는 구독, 좋아요의 공감의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